주말 점심. 여보, 내일은 어머님한테 잠시 다녀와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냥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 당신이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둘이 같이 가는 게 좋잖아. 자고 오자는 것도 아닌데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보도 집 갔다 온지 오래됐잖아. 그러다가 어머님이 얼굴 잊어버리겠어. 솔직히 가기 싫어. 당신은 시골이 익숙하겠지만 난 아니야. 왜 그런 곳으로 귀농해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내는 건데? 시골이 왜? 공기 좋잖아. 우리가 언제 푸릇푸릇한 생명체들을 보겠어. 어머님도 농사하고 있으시니까 가서 도와드리고 오면 좋지. 그 농산물을 어차피 우리도 받아먹을 건데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아? 여본 도시에서 자라서 농촌 생활이 어색하긴 하겠지만 몇 번 가면 금방 정이 들 거야. 난 당신이랑 달라. 어떻게 그런 총구석에서 살아. 주위엔 PC방도 없지. 있는 거라곤 벌레밖에 없잖아. 그냥 당신 혼자 갔다 와.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하고. 전에도 안 갔잖아. 아, 그니까 가자. 아, 진짜. 아, 귀찮아. 다음날 아침. 어머님.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초보라서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여.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거지. 그나저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엄마도 참. 그냥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거지. 우릴 여기까지 불러야겠어? 여보. 어머니 죄송해요. 그이가 어제도 일하는 바람에 쉬고 싶었나 봐요. 당신은 오늘 내내 잤잖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어디 가서 술 드시고 계시겠지. 평생토록 들어놓은 버릇이 여기 온다고 해서 바뀌겠어? 뭐야? 일하고 왔다. 오자마자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구나. 그냥 일하기 싫으면 다시 돌아가. 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육개장 가게에서 포장도 해왔어요. 제가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까 천천히 들어오셔요. 여보는 나랑 좀 갈까? 아, 왜 그래? 또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아, 솔직히 이게 다 당신 때문 아니야. 괜히 장인어른이 소소하게 농사 짓는다고 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잖아. 그냥 식물 키우고 싶으면 장인어른 밭에 가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부모님을 끌어들이는 건데? 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에이미 잘못이야? 너 그렇게 생사람 잡지 마라. 오기 싫으면 너 혼자 택시 타고 돌아가. 아들 놈보다 며느리가 낫다니. 어른들 앞에서 그래야 했어? 그거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얼마나 난도질하는지 몰라? 그리고 요즘엔 귀농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심에서 매연 냄새 맡는 것보다 좋다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잠깐 쉬고 와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기 안 왔으면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온 김에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보고 일손도 거들어드리면 얼마나 좋아? 아, 그렇게 할 거면 저 차 갖고 그냥 가버려. 난 알아서 갈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오기 싫다는 사람 데리고 왔더니 이런 말을 해버리네요. 에이 됐다. 오기 싫단 거 그냥 냅두고 와.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되잖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온 거 그냥 먹고 놀면 되는 거지. 지금 아들보다 며느리 챙기는 거야.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여기 있다. 넌 그럼 자식들을 하고 있는 거냐?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한테 툴툴대고 며느라 그탄만 해. 우리가 오기로 결정한 걸 며느라가한테 뭐라 하냐? 사돈어른이 농사를 지으시지만 그거랑은 관계없이 오기로 한 거야. 우리도 몸이 정정한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병원이나 다니며 늙어야겠냐? 어머님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골 생활이 사실 어렵긴 하잖아요. 마을 사람들끼리 친한 것도 있고요. 그이도 금방 적응하리라 봐요. 일단 식사 먼저 하시고 농사일 도와드릴게요. 들어올 거면 들어와. 됐어. 여기 있다간 벌레한테 다 뜯길 거야. 차에서 자고 있을 거니까 갈 때 불러. 알아서 해. 잠시 후.
지훈이는 안 들어온다고 하니 차 안에서 자겠대네요. 시골로 내려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애가 저런 반응을 보이니 신경 쓰이는구나. 혹시 지훈이가 별도로 한 말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도 잘 안 해요. 그냥 시골이라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남편은 시골은 촌스럽고 더럽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워서 그런 것 같아. 다양한 환경을 접하도록 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보은이 네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구나. 네가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 저도 노력해볼게요. 전 어머님이랑 아버님 편이거든요. 연세도 있으신 만큼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아직 어색하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요. 그래도 보은이 네가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 여기 농사 짓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니? 그리고 일하면서 주말에 오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와서 거들어주니 얼마나 좋아. 그에 반해 지훈이는 항상 걱정이구나. 그래도 나중에 작물이 자라서 직접 먹으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 보면 신기해서라도 돕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땐 고추 농사 짓는 게 힘들어서 도망만 다녔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럴 때가 찾아오리라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근데 요즘 일하는 건 괜찮고 전에 일이 많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많긴 하죠. 아무래도 디자인을 뽑아내야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네 건강도 챙기는 게 좋아. 그러다가 금방 몸이 축다면 어떡하니?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그래.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잤으면 운전해줘도 되지 않아? 오늘 하루 동안 여보가 한 게 대체 뭐야? 날 억지로 데리고 온 건 당신이었어. 그니까 진즉 집에서 쉬게 냅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불러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뭐? 어머님이 찾으시는데 그럼 집에서 쉰다고 아는데요. 이렇게 말해? 그건 아니잖아. 당신이 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어머님 아버님이 사는 곳도 안 가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니야? 그니까 날 안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럼 화장실이라도 좀 공사하는 거 어때? 두세식이라 더 기분 나쁘다니까. 그래도 양변기로 돼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 내가 그런 지원은 안 한다고 했지. 나도 엄마 아빠 집에 공사할 거 많지만 도움을 드리진 않아. 양가 똑같이 해드릴 거 아니면 말 꺼내지 마. 장인어른은 돈도 잘 버신다더니 그런 건 왜 안 하시는 건데? 아, 하긴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건가? 날 하나가 얼마나 본다고 그런 지원까지 생각하겠어. 남는 게 이기는 해. 나라면 차라리 월급쟁이 인생을 선택할 텐데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그거 농사 짓는 분들 모욕하는 발언이란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 분이 남은 생을 그렇게 사시겠다는데 이해를 그렇게 못해줘?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저렇게 시골에 살면 갑자기 아플 때 병원은 어떻게 가는데? 저런 시골까지 구급차가 들어가려면 골든타임 넘기는 거 일도 아냐? 오히려 살 만큼 산 나이가 됐을 땐 도심으로 나오는 게 최고라고. 그리고 실버글로 같은 것도 나오던데 우리 등골 빼먹을 일 있어? 아직 정정한 만큼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은 돈이나 벌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젊은 너조차도 이상한 직장 다니고 있는 마당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일을 하라고? 그게 자식된 사람이 할 말이야? 지금 돈 많이 번다고 나한테 유세 떠는 거지? 아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그래? 내가 능력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안 살았을걸? 말 한 번 잘했네. 내가 버는 돈이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 나 몰래 사업하다가 집담보로 돈까지 빌린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지금 월세로 이사했잖아.
이상한 회사에 취업해선 쥐꼬리 많은 월급 벌어오면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전세라도 가려고 돈 모으는 거 내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 달에 생활비 100으로 어디 되는 줄 알아? 월급 90%를 저축하면서 생활하는데 뭐? 유세를 떤다고? 그게 여보가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아, 됐어. 너 같은 애랑 무슨 말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냥 해주기 싫다고 말을 해.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어떡하냐? 나 말 조심해. 내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우리도 빠듯하게 지냈는데 거기에 양가 어른들까지 생겨?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좋은 직장, 좋은 급여를 받아와. 그날 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끝난 거야? 아, 좀 더 쏘아주지 그랬어. 뭘 그래. 이걸로도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는데 말이야. 결혼 전엔 네 남편이 그렇게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후회스럽지? 내가 말했잖아. 자기 자존심은 그렇게 생길 사람이라고. 자기도 돈을 잘 못 벌면서 부모님끼리 비교하는 거 있지. 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귀농하게 된 거라고 툴툴거리고 하지. 예전엔 듬직해 보여서 좋아했던 건데 지금 보면 청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니까. 솔직히 내가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한들 시부모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에 들어서 귀농을 선택했던 건데 그걸 내 탓으로 하는 거지. 근데 또 그놈은 아파트 하나 해드리자고 하고 있지. 지금 자기도 상황이 안 좋으면서 그런 말이 나온대. 아휴, 보은이 네가 진짜 고생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지도 기억 못해. 지금 아파트에서 잘 살다가 빌라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니까 안 그래도 화장실 어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양가 똑같이 해드릴 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솔직히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해드리겠어? 그치? 너 몰래 집담보로 돈 빌려서 지금 집 다 날려먹었잖아. 사업이 보기보다 쉬운 건 아닌데 말이야. 왜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드는 걸까? 돈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고 해서 살긴 사는데 저런 모습 보일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해.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자존심은 있어서 우리 집을 무시한단 거? 그래서 지금 벼르고 있는 중이야. 언제까지 잘난 척 행동하나 보려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게 맞긴 해. 이게 금전적으로 계산이 들어가 버린 관계는 파국만이 남거든. 진짜 그런 거 같더라. 요즘 밥 먹는 거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보기 싫은 건지. 그래서 일부러 애매한 시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 사람 저녁은 무슨 일이 있어도 7시 전엔 먹어야 되거든. 너도 참 대단한 애라니까. 2달 후.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근무 시간에 당연히 직장 아니야? 지금 아빠 쓰러졌대. 그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는 하는데 수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로 이송하는 중이라고 해. 뭐? 정정하셨잖아. 근데 왜 쓰러지신 건데?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봐. 내가 진짜 말하기 쪽팔려서 못하겠다. 기다려봐. 찾아볼 테니까. 허, 아버님 설마 너네 빠지신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고스도 좀 친단 게 이런 결과로 나온 거지. 같이 하던 분이 자기만 지니까 짜고 치는 거라고 집에 돌아가던 아버지를 논두렁으로 밀어버렸대. 그래서 전신 골절인가 봐. 내가 말했지. 시골 사람들 천박해서 어떤 사고 칠지 모른다고. 그 말이 거기서 왜 나오는 건데? 물론 아버님 밀친 사람은 잘못됐지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 일반화는 하지 마. 하긴 장인어른 장모님이 시골에 있으니까 편들 수 없겠네. 여튼 혼자 엄마 아빠를 어떻게 케어하겠어. 당신 직장 좀 쉬면서 병원에 들러. 뭐? 내가 미쳤어? 나도 엄연한 직장인이야. 근데 그만두고 병간호나 하라니? 그냥 사람 고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간병인 알아볼 테니까 사람 쓰면 되지. 넌 우리 아빠 위에 그 정도도 못 해줘? 넌 며느리잖아. 그럼 바깥일보단 집안일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 며느리로서 모범을 보이는 건 어때? 어이가 없네. 그런 당신은 사위로서의 도리를 하긴 했어.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할 때 항상 도망가고 없었잖아. 그렇게 시골이 싫으면 도시 사는 부모님 둔 여자를 만나지 그랬어.
어찌됐든 간에 난 병간호 못해. 어머님도 있으니까 그냥 간병 샀어. 그게 싫으면 당신이 그만두고 병간호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야? 전실 골절이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부축이 그렇게 어려워? 말 잘했네. 아버님 체형이 어떤지 기억 안 나? 나보다 풍채가 더 좋으신 분이야. 근데 아파서 몸에 힘도 못 넣는 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라고? 누구 병날 일 있어? 힘 좋고 체력도 좋은 당신이 하는 거 어때? 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서 뭐 하겠냐. 그날 저녁. 저 왔어요. 아버님, 몸은 어떠세요? 발다리 골절도 있고 갈비뼈도 네 대는 나가서 쉽게 못 움직여. 그래도 시은이가 간병사 찾아줘서 다행이야. 이 나이 먹고 어떻게 이 사람 간병을 하겠어. 아, 간병사를 구해줬구나. 아가 왔구나. 아버님 이렇게 다치셔서 어떡해요. 골절은 재활도 다시 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밭이랑 시골집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어. 하필 사람들이 잘 보러 안 오는 시기라 언제 팔릴지 모르겠네. 그거라도 팔아서 병원 근처 투룸 같은 곳이라도 얻을까 싶어. 여보, 우리가 얻어드리는 건 어때? 아니다, 그냥 모시고 사는 건? 모시고 살자고? 여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작은데. 그리고 아들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아빠도 아픈데 엄마 혼자 어떻게 모실 건데? 그렇다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나나 여보도 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 어차피 어머님 혼자 아버님 돌보는 건 같아. 그리고 지금 집 투룸이라 오셔도 주무실 곳이 없어. 어떻게든 창조해내면 되는 거지.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회방을 놓들어. 에이, 지금 시부모 앞에서 싸우는 거니? 우리도 너네 사이 틀어지게 하면서까지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치워라. 어차피 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러고 있니? 엄마, 그래도 쟤 하는 짓이 괘씸하잖아.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런 식으로 팽해버릴 수 있어?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못난 꼴을 보여드렸네요. 이 문제는 저랑 지훈 씨가 얘기해본 후 선택할게요. 당신 나랑 얘기해. 잠시 후. 뭐가 불만인데? 뭐 때문에 자꾸 싫다 아니다 같은 말만 하냐고. 불만 없어. 그냥 현실을 직시할 뿐이야. 당신 자꾸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부모님이 아프니까 내가 모셔야 돼. 딱 이거잖아. 근데 거기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건 항상 나잖아. 솔직히 따로 살아도 충분히 효도 가능하지 않아? 당신이 시간 더 내서 방문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낮에는 요양보호사 신청하면 집에 와서 도와주실 건데 항상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좀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잖아. 내가 뭐 큰 거 바랬어? 김지훈, 너 진짜 어이없다. 전에 우리 아빠 다쳤을 때 내가 쉬겠다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어?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회사를 그만두냐. 안 된다. 딱 이거였잖아. 근데 아버님이 아프니까 날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집을 구해드리든 말든 나 신경 안 쓸게. 어차피 이번 기간 내에 시골에 있는 집 청산될 거잖아? 당신이 그걸로 집 알아보는 건 신경 안 써. 근데 나한테 대리 요도는 요구하지 마. 그럼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싶어지니까. 넌 안 늙을 것 같아? 늙게 구는 거 다 돌려받을 거라고. 그건 너도 같이 돌려받는 거고. 난 얘가 나한테 했던 만큼 돌려주는 것 뿐이야. 난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며느리 돌이 딱 그 정도로만 할 테니까. 3개월 후. 아가, 오늘 태어나는 날이라서 전화했어. 그이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 가야 됐는데 하필 빠질 수 없는 미팅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긴.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지 않았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네? 선물이요? 그래. 이번에 아파트에 살아보라고 3억짜리 사주지 않았니? 구축이라곤 해도 주택이나 시골에서만 살아봤던 우린 감지덕지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거 준비한 적이 없어요. 어? 이상하다. 지훈이가 그러던데? 혹시 바빠서 기억을 잘 못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애가 어디서 3억이란 현금을 덜컥 갖고 오겠어.
일단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퇴근하면 한번 뵈러 갈게요. 그래, 고생하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자. 네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니? 네, 조금 이따가 봬요. 잠시 후. 야, 김지훈.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엔 또 뭘로 화를 내는 건데? 너 툭하면 소리 지르는 거 병인 거 몰라서 그래? 너 우리 적금 어떻게 했어? 너 그거 해지해서 어머님 집 사들인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그게 어떤 돈인데 손을 대? 같이 집 사자고 모은 거잖아.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우린 새들어 살지만 먹고 잘 수 있는 곳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당장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네가 거기에 뭘 했는데? 그거 네가 만든 빚 갚을 때도 꾸역꾸역 들었던 거야.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집에서 만든 반찬으로 도시락 만들어 다녔다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왜 말도 없이 해지하는 건데? 우린 다시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3억이 그렇게 아까웠어? 네가 여기에 얼마 넣었다고 그래? 넌 맨날 하는 핑계가 있었지. 기본 지출 빼면 남는 거 없다고. 그래서 안 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 내가 90% 이상을 넣었어. 넌 딱 10%도 안 된다고. 3억 중 3천만 원도 안 넣은 사람이면서 몰래 해지를 해? 아, 돈 버는 게 유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도 못 써? 역시, 거 봐. 시골에서 나고 자란 만큼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천박하다니까. 조그만 그 돈이 아까워서 전전긍긍인 거잖아.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왜 살았나 모르겠다. 조그만 돈? 넌 그거 하나 마련하질 못해서 사업 망했니? 그 후에 넌 뭐 했는데? 쥐꼬리만한 회사 들어가서 유세 부렸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딴 식으로 나와? 됐어. 그냥 이혼하자.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다간 내 수명에 맞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갈라서. 뭐,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 네가 말하는 고작 그 몇 푼 때문에 그런다. 그게 그렇게 작으면 당신이 마련해서 어머니 집 사드리든가 해. 왜 애꿎은 내 노력까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혼 준비해. 그날 저녁. 이래서 아파트에 사는 건가 싶어. 높이가 있으니까 가슴도 덜 답답한 거 있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다행이긴 한데. 저기,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분, 너 진짜 그럴 거야? 말할까봐 헐레벌떡 왔나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전 이 집 장만할 때 돈 들인 적 없어요. 뭐? 그럼 지훈이가 얘기한 건 대체 어떻게 된 거니? 김지훈, 너 사실대로 얘기 안 해? 너 설마 바람 피거나 한 건 아니지?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지금 아들 쓰레기로 만들어? 아이, 그럼 대체 뭐냐? 어디서 돈이 나온 거야? 엄니 제 돈은 맞아요. 망한 사업으로 인해 생긴 빚 갚으면서 저희도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한 달 수입 90%를 저축했고요. 언젠가 다시 이사 가겠다, 내 집 마련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았던 거 저 사람이 멋대로 해지하고 여기에 쓴 거예요. 어차피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니까 문제 없다고. 그건 네가 반을 냈을 때 얘기 아닐까? 내가 2억 7천 이상을 넣었을 때 너 어떻게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가면서 안 넣었잖아. 나도 같이 살 것이니까 그냥 내 명의로 하자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던 거야. 근데 넌 고작 3천만 원도 안 넣어놓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적금을 해지해버렸잖아. 어머니, 전 사람이랑 살지 짐승이랑은 안 살아요. 솔직히 그 사업 망한 것도 제가 갚을 이유 없었어요. 그래도 부부니까란 마음으로 해줬던 건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 집이 그런 곳이라니. 내가 괜히 들떠 있었구나. 그래서 이혼하려고 해요. 솔직히 지훈 씨가 했던 사업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집을 담보 삼아 받은 걸로 했어요. 당연히 망하니까 가압류됐던 거였고요. 이미 그때 한번 봐줬으면 몸을 사렸어야 됐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전 이런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그래도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셨던 어머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진행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가, 미안해. 우리가 다시 나가도록 할게.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했는데 그게 너한테 이런 식으로 돌아간 것 같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사실 이거 말고도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전 시골 출신이라 그깟 몇 푼이 중요한 여잔걸요. 지혜 씨 말처럼 전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됐나 봐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으려 해요. 아버님도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요. 잠시 후. 너가 한테 대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애가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별말 안 했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내가 뭘 했다고? 김지은, 애비가 너 이렇게 가르쳤냐?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며느라가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하듯이 무시한 건 아니지? 그게 무시여? 싫은 거 싫다고 말하는 게 어때서? 그냥 몇 마디 했다고 나한테 승질 내는 거야. 별말 안 한 거 맞아? 우리가 너 믿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어쩌자고 적금을 깨버린 거야, 어? 우리가 말릴 땐 돈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너 당장 시골집이랑 밭 팔아서 일부라도 며느리 줘.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마음이 풀리지 알아? 그거 담보로 대출받았어. 뭐, 그걸 담보로, 뭐? 직장 생활이 나랑 안 맞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번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나도 고민하다가 결정한 거야. 솔직히 여기 있으면 시골 잘 안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출 받았지. 벌어서 상환할 생각이었어. 야! 이 정신 나간 거사.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새아가가 화나서 이혼하잔 말을 하지.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너 당장 가서 안 잡아. 무릎 꿇고 빌든 말든 알아서 하고 잡아와. 맨날 나한테만 그래. 누가 알면 내가 남이고 걔가 딸인 줄 알겠어. 네가 언제 우리한테 아들 노릇 제대로 한 적이 있냐?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어. 모두 보은이가 해준 거 아니냐? 그렇게 잘해주던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렸으니 애가 마음이 안 상하겠어. 너 이혼하는 순간 우리랑도 인연 끝이다. 시골집이랑 밭이 이 아파트랑 똑같은 가격이니까 교환한 걸로 쳐.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라. 엄마, 아빠. 진짜 이럴 거야? 한편. 어머, 우리 딸이 무슨 일로 전화했어?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생활 유지 못할 것 같아. 뭐?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좀 옆에서 그만 까불고 조용히 있어봐. 애들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래. 무슨 일이니? 그놈 사업 말아먹고 내가 빚 갚고 월급 대부분 적금 넣었어. 월세방 탈출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았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나 몰래 홀라당 깨서 어머님 집 구해주는데 사용했대. 그럼 난 대체 뭐야? 내가 그러려고 이런 고생했나 싶더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무시하는 그놈 행동도 참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뭐?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어떻게 와이프 돈을 건드려? 그래서 대체 얼마나 뺏긴 거야? 2억 7,900만 원. 근데 저놈은 3천만 원도 안 넣었다? 내가 3년 동안 월급 90%를 저축한 결과가 이거란 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혼할 거야.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 네가 고생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 길바닥에 나한테 할 수는 없잖아. 아이, 불쌍한 놈한테 기부해줬다고 생각해. 아빠, 걔 빚도 내가 다 갚아줬어. 몇 억 되는 거 갚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내가 걔 엄마가 아니잖아. 근데 또 날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몇 푼이 아깝냐 같은 소리 듣고 살아. 시부모님 시골로 귀농하셨을 때 엄마 아빠 비난도 했다고. 난 내가 험한 일 당하는 건 참아도 엄마 아빠가 그런 취급 당하는 거 절대 못 참아. 어차피 중간중간 미팅만 나가면 되니까 엄마 아빠랑 살면서 재택근무나 할까 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능력 좋은 사람인데, 씨.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 엄마가 너 좋아하는 아구찜 해줄까? 와서 저녁 먹고 가. 이럴 땐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야 되는 거야. 아구찜? 얼른 갈게.
끊자마자 보은이가 많이 힘든가 봐. 맛있는 거 좀 해줘야겠어. 여보, 우리 수산시장 가서 아구나 사자. 맛있게 해줘야지. 그래, 애가 우리한테 내색만 안 했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같이 한잔하면서 기분이나 풀어줘야겠어. 근데 일단 내 기분부터 풀어야겠어. 걔는 얼마나 잘났다고 시골을 무시하는 거야?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사돈내외가 큰일 당해서 최근에 선물도 보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정상이야? 아서 지금 A 얘기 들어보니까 사돈내외도 모르셨던 것 같아. 원영은 사위한테 있는 거지. 내가 그놈한테 전화해서 뒤엎어야겠어. 우리가 어떻게 기운 딸인데 이렇게 대해? 한번 전화해서 뭐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 그깟 돈은 줘도 안 가진다고 해. 보은이도 우리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 준비해서 나와. 한 소리 하고 있을 테니까. 잠시 후. 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건데? 장인어른이 전화 와서 얼마나 뭐라 했는지 알아? 너 네 남편 쪽팔리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쪽팔린 건 알아? 무슨 말을 했긴 당신이 무시하고 내가 모은 적금 털어 썼다고 했지. 그거 동의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야. 근데 지금 당신은 내 돈을 허락 없이 몰래 썼단 거지. 난 네가 미안해서 반성이라도 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한테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보여? 넌 그냥 안 되겠어. 합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너도 네가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소송? 넌 그럼 잘한 줄 알아? 아빠 다쳐서 입원했을 때 며느리로서의 도리 안 한 거 기억 안 나나 보지? 너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아, 넌 할 만큼 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줘야 되는 건데? 평소에 너 없이도 시댁 가서 일 도와드리고 했는데 넌 하긴 했니? 하긴 그런 거 하나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발상이나 하지. 그럼 내가 이혼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 추천해. 난 알아보니까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서 변호사님이랑 약속 잡았거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빌게. 이제 와서. 그럼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나열해봐. 내가 멋대로 적금 깨서 사용한 거? 아, 솔직히 그거 말고는 없잖아. 설마 예전에 몰래 대출받아서 사업한 거 때문에 그래? 그거 이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님 그 시골집이랑 밭 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엄마랑 교환하기로 했다고. 넌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 거구나.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더라. 집이랑 밭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네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힘들다고. 괜찮은 사업 아이템 있다며?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봐. 아, 진짜 괜찮았는데. 아, 어떡하란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 줄 알아? 네가 하도 아끼라고 하니까 이런 일 벌인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살려고 와이프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때린 거야? 핑계 좀 적당히 대. 아, 진짜라니까. 요즘 스트레스 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물건 던지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 만들어 보려고 했다고. 아, 그거 예전에 망한 거 몰라서 그래. 그럼 한 명당 2만 원 이렇게 받고 물건 소모하려고 했어. 남는 게 더 없지 않을까? 아이, 그래도 멘토 선생님이 남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한 달에 수백만 원 벌어들였다고 했다니까. 당신 지금 나 뭘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현실에서 사는 게 어때? 네가 머릿속으로 계산만 잘 돌리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냥 넌 꿈속에서 사업하다가 계속 망해봐. 내가 그거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래, 믿음 없는 너랑 살 바엔 억만장자 돼서 젊고 이쁜 아내랑 사는 게 좋겠다.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에 와이프 자리 유지시켜 줄래더니 이런 식으로 굴어? 차라리 너랑 헤어지는 게 맞겠다. 나도 이런 욕 들으면서 살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 그래, 소송해. 한 달 후. 야, 이거 봐라. 아, 진짜 소송장 보낸 거 있지? 진짜 소송장이네. 그래서 이혼하려고? 솔직히 얘기만 들어보면 너 그렇게 잘한 거 없던데. 내가 뭘 못했다고 그래. 와, 이거 봐라. 내가 대출 받은 거 적금 깬 거 말고도 모욕해서 이혼 소송 신청해서 적혀있네. 뭐 무서운 줄 알아? 나도 사업 아이템 제품만 오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야, 근데 그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아무래도 걱정된단 말이야. 솔직히 너무 고수익이지 않아? 투자에 들어간 게 얼만데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너 끌어들인 만큼 결과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언제 수익이 나는 건데. 그거 애 학교 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정혜가 알면 나도 이혼당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아이, 진짜. 아, 기다려봐. 연락하면 되잖아. 뭐야? 이 사람 번호 없다던데? 야, 당장 카페 들어가 봐. 아, 이거 사기당한 거잖아. 아, 내 돈 어떡할 거야? 이게 뭐야? 사기? 내 돈 먹고 도망간 거야? 아, 내가 쓴 보증이 얼만데. 아, 너 같은 놈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어. 이제 어떡할 건데? 내가 이혼당하면 네가 책임진다고 했던 거 잊지 마라. 기다려봐. 설마 도망갔겠어? 분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단 말이야. 너 지금 인터넷에 뜬 기사도 안 봤냐? 해외로 튀었다고 돼 있잖아. 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너 같은 놈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뭐 어쩌다고 그러는 건데. 너도 듣고 좋다면서 투자금 준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돌변해? 네가 100%라고 했잖아. 하긴 내가 왜 걱정하겠냐. 문제 생기면 네가 원금 보장해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잖냐. 너 그거 연체 없이 바로바로 갚아. 그걸로 아내한테 빌어 봐야겠다. 뭐? 야 박준호, 네가 그러고 가면 어떡해? 야 미친놈아! 아, 인생 진짜 되는 게 없네. 그날 저녁. 너 이게 무슨 말이야? 저거 네가 투자한 거 아니니? 엄마 심란해 죽겠는데 나한테 그럴 거야? 지금 네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오죽하면 그러겠어. 지금 네가 우리 전 재산을 날려먹은 거라고. 지금 애미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나가려고 그래. 내가 인간이 아니라 짐승 새끼를 키웠지.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심란해 죽겠으니까 그러지 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랬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비난만 해. 그러고도 부모라고 할 수 있어? 아빠, 좀 남은 재산 없어? 어느 정도 빚은 막아야 되잖아.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병원비 누가 냈을 것 같아? 아니, 다들 거지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동안 구슬땀 흘려가며 버린 돈도 다 네가 닦아 쓰지 않았니? 근데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기엔 누가 사업한다고 까불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인에 다니지. 이러니까 보은이한테 이혼하자는 말이나 듣는 거 아니니? 아, 진짜. 이게 너 때문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우, 아우, 머리 아파.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우리가 널 이렇게 망쳤구나. 그놈의 사업이 뭐라고 이러는 건지. 아휴, 아이, 개인회생 할 거야. 자꾸 나한테만 뭐라 하는데. 보니 걔 문제 없었을 줄 알아? 돈 잘 번다고 유세도 엄청 둔다고. 그니까 한 방을 노리는 거 아니야. 그건 네 자격지심 아니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빠, 엄마. 5개월 후. 동훈아, 우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뭘 그만두란 건데? 이혼 소송 취하하자 이 말이니?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예상 위자료 들어서 그런가? 솔직히 그 정도 반환할 생각도 없었던 거야. 네가 그동안 우리 결혼 생활에 기여한 게 단 5%도 안 되는 현실 어때? 왜? 전에 사업한다고 하더니 그거 하나 갚을 능력이 안 돼? 사기였어. 망했단 말이야. 지금 너한테 위자료 줄 거랑 갚을 거 생각하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야 돼. 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많이 이뻐했잖아. 그니까 위자료도 기다려주면 안 될까? 김지훈,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듣지 그랬어. 재산 분할에 위자료 지급까지 하려면 등골은 빠지겠네. 아, 진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그 큰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알고 쓰러지셨단 말이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말도 잘 듣고 집안일도 싹 다 내가 할게. 그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황당하네. 나한테 2억 7천 갖고 그깟이라 말했던 사람이 이걸로 이렇게 무서워해? 김지훈,
네가 가진 능력은 고작 이것뿐이란 거야. 그에 반해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도 곧 나이 때문에 잘리게 될 거야. 그럼 오갈 때가 있을 줄 알아? 안 되면 가업 이으면 되지. 아, 우리 엄마 아빠 무시했지? 근데 한 달 수입이 내 월급 정도 나오거든? 적어도 너보단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 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아예 농업 쪽으로 종사하시니까. 당신은 그렇게 무시했겠지만 우리 부모님 어디 가서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야. 그니까 앞으로 직업이나 사는 지역 갖고 사람 무시하는 행동 그만하길 바라. 아, 난 기다려줄 생각 없으니까 법원에서 말하는 건 칼같이 지켜줘. 아님 청구 소송 걸어 버릴 테니까. 보나,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돌아와줘 제발. 이렇게 빌게. 이미 끝난 사이야.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만나. 소송 결과 저희 승소로 끝이 났어요. 결혼 기간 중 가정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있죠? 건강이나 생계 같은 걸로 인해 받으면 그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소송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놈이 한 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도 남았잖아요. 저 몰래 집 담보로 받았죠. 적금도 몰래 깨서 사용했죠. 하다못해 시부모님 시골집도 담보를 받은 전적이 있잖아요. 게다가 유지기간 중에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편들어주는 시부모님 모습에 가슴이 아리긴 했는데요. 나중엔 그동안 못난 아들 때문에 미안했다고 사과해주시는 바람에 용서해볼까 싶어요.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별은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는데요. 내 것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 나와 가족을 무시하는 언행은 참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처럼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앞으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밝은 내일만 있길 바라요.